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장민정입니다. 혹시 무릎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 좀 아껴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는 평생 무릎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무릎의 속마음을 듣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를 때 슬며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다면, 또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묘한 저림을 느끼신다면 어쩌면 이게 우리 무릎이 보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치료하는 것, 그것이 무릎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무릎이 보내오는 SOS 신호,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이라는 주제로 방송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도 무릎이 안 좋은데 하는 생각 갖고 계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릎이 정말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열심히 살다 보면 무릎의 통증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러다 보면은 점점 아파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너무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의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무릎의 신호에 초기에 빨리 안 아프고 빨리 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야, 이런 치료법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무릎의 속마음, 마음소리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무릎이 불편함을 신호를 보내오는 시간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통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보통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관절염은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1기, 그다음에 중간 단계의 2기와 3기,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제 4기가 최종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관절염 4기가 왔다면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속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아프신 분들은 초기 단계 2기에서 3기 사이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때는 관절 간격이 한 50%나 한 75% 정도를 감소된 소견을 보입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증상들과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때 초기에 잘 치료하게 되면 수술까지 안 하면서도 잘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비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무릎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치료를 미루다 보면요, 4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2기, 3기 오시면은 조금 더 수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소리가 난다거나 통증이 오는 정도의 가벼운 통증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파스를 붙인다든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쉽게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약간 2기나 3기 정도로 관절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쉽게 안 낫고 쉽게 또 다시 재발하면서 조금씩 이게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네에서 이제 연골 주사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물리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주가 지나서 한 달이 지나서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이 관절염 2기나 3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진행되는 관절염일 때는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는 최신 의술들이 발달하면서 제대열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 자체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방법도 있고, 그 밖에도 자기의 능연골을 채취해서 배양해가지고 자가 능연골을 이용한 자가연골 세포 이식 수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본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사를 하는 줄기세포 흡입 농축 주사라는 게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나 이런 DNA 주사 같은 걸 통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초기에 잘 치료하게 되면 관절염이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수술까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무릎 통증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법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적을 것 같은 치료법이 아무래도 주사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증식 주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모든 관절은 아주 인대라는 조직이 무릎의 안정성과 함께 통증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있게 뛰어가고 달려가려고 하면 인대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대가 망가지거나 충격이나 아주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인대가 염증이 생기면서 약해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쪽 인대가 어떻게 손상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인대 손상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정밀 검사를 가이드를 통해서 약제를 증식 주사라는 주사를 주입하게 되는데 정확한 부위에 잘 반복적으로 놓게 되면은 보통 4에서 5회 정도의 반복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인대가 점진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점점 추워지면서 근본적으로 조직이 강화되고 인대가 튼튼해지면서 통증도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지만 주사 치료기 때문에 치료 과정도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요. 증식 주사 치료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식 주사의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 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통증이 왔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은 이 통증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우리가 내가 일을 하면서도 실수가 없는데 이 통증을 잡고 싶은데 어떤 치료법이 없을까요?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증식 주사 치료고요. 이건 간단한 당일 주사를 맞고 집으로 바로 가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또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고 절개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간염에 대한 위험성도 훨씬 적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 잘못되거나 이게 또 주사를 맞았을 때 부작용으로 해서 극심한 부작용이 심하다. 또 사람마다 아무나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증식주사는 그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막된다면 근본적으로 인대 염증이 강화되면서 튼튼해지면서 재발하지 않고 통증도 잡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이 있어서 증식주사를 많이들 맞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는데 50대 어머님 같은 경우도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찾아왔는데 증식주사 치료로 해결해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정말 그 젊으신 분들도 뭐 여행을 많이 가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또 너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관절염이 빨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는 통증이 그 정도로 심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었는데 네. 너무 아파하다 보니까 왼쪽 사진처럼 이제 MRI를 찍어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대체 통증의 원인이 왜 있는지. 근데 뼈속이 이렇게 원래 진한 회색빛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얘요. 안쪽 부분이 하얗게 아주 심하게 멍이 든 소견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골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악화되거나 이 증상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는 잘못하면은 골괴사로 악화돼서 뼈가 죽어서 썩어서 내려앉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런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적시에 이제 MRI를 찍어서 원인을 발견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식 주사를 5회 시행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뼈의 부종도 많이 가라앉으면서 이때 이제 잘 치료해서 연골이 또 떨어져 나가지 않고 관절염이 더 악화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골괴사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히 이 합병증 없이 너무 잘 나았던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전후 사진을 보니까 정말 하얀 부분이 확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사례는 70대 어머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보내오는 신호를 딱 감지하시고 병원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무릎에서 내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전에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흔히들 왔다 갔다 하는 집 앞에 계단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큰거리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때 제때 이제 빨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시행해 봤더니 이 대퇴활차라고 해서 그 부위가 이제 계단을 달 때 주로 많이 쓰는 연골인데요. 그쪽의 연골이 약간 떨어져 나가면서 관절염이 이제 시작되려고 했던 초기 단계의 이제 관절염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증식 주사를 반복적으로 4회 정도 초기 단계에 와서 4회만으로도 아주 증상이 점점점 좋아져서 이게 주사라는 것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되면서 4회 정도 맞고 났더니 이제는 뭐 증상도 없고
너무 좋다, 잘 지낸다라고 하셨던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쌀쌀하지만 점점 날이 풀리면서 다들 산으로 들로 또 놀러 나가실 텐데 나만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무릎 통증 갖고 계시다면요. 치료를 시작하셔야 할 텐데 그 치료의 첫 단계로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